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전 대통령이 한국에 급히 부탁하고 있다. 트럼프가 직접 보낸 충격적인 초청장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잡아낸 한국의 놀라운 외교 전략,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저는 동아시아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인 정치 분석가 조나단 리더입니다. 수년간 복잡한 동아시아의 정치 지형을 연구해왔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정치는 저에게 늘 큰 흥미를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뉴스 오기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글로벌 연구소의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최신 정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헤드라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 초청받다. 이는 단순한 뉴스가 아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독특한 정치 접근 방식과 강한 의견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을 1월 20일 예정된 취임식에 초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초대는 단순한 형식적 제스처를 넘어 대한민국과 트럼프 진영 간의 외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정책과 지역 안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비전과 밀접하게 맞물리는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 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상적인 전략적 동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그의 결단력 있는 정책 결정과 투명한 소통 방식은 국제 무대에서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정치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4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비상사태 선포는 일부 논란을 일으켰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그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관찰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윤 대통령의 대응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기자회견과 공공포럼에 참석하며 윤 대통령이 직접 문제들에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명확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소통은 대중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오르고 그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게시물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가 전파되고 소비되는 방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제적 지지였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글로벌 기업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반대파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전선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디어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언론들도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성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지지 시위를 보도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전달하면서 미디어는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식 초청은 이러한 변화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인 초청이 아닌 미국과 한국 간의 새로운 전략적 동맹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동맹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정책 조율은 지역적 위협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가능케 하며 한국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저는 고위 외교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트럼프 취임식 참석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회의실은 기대감과 전략적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초청은 우리 두 나라 간의 강한 유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은 우리의 공유 가치와 목표를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와 같은 결단력 있는 결정들은 단순히 국내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닌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리더십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파트너들에게 한국이 외부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 헤럴드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강조하며 보도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시위대가 탄핵 시도를 반대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옹호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들이 보도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연일 트렌드에 오르고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유명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 모두가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 지지를 표명하고 시위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국제적 지지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글로벌 리더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머스크의 지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높은 지지율과 변함없는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행정부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전략적인 권한 행사, 견고한 미디어 지원, 그리고 국제적 동맹의 결합은 한국을 동아시아 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취임식 날짜가 다가오면서 초대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트럼프 초청 수락은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기념하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강력한 국제 동맹을 구축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디어는 이러한 발전에 대한 분석과 추측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제관계 형성에 있어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을 계속해서 조명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지켜보며 전략적 동맹과 강력한 리더십이 한 국가의 궤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도전을 헤쳐나가고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국제적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은 한국의 미래를 향한 그의 리더십과 비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로부터의 초대는 단순한 영예가 아닌 한국의 국제적 입지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은 많은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지만 한국은 이를 놀라울 정도로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경제적 이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고 외국인 투자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 분야에서 한국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고 이는 국가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꾸준히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국제관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저는 한국이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 바로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한국은 언제나 시의적절한 대응을 보여주었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 수호라는 대의를 지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적대관계는 만들지 않는 균형 잡힌 외교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의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초청은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소프트파워 성장입니다. K-파프, K-드라머를 넘어 이제는 K-웨펀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세계 시장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한 국가의 영향력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나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준 신뢰성, 기술 이전 의지,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한 진정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보여주는 혁신성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기술력은 세계 방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을 신흥방산 강국이 아닌 확고한 방산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윤 대통령의 전략적 리더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추구해왔고,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외교적 다변화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초청은 이러한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례적 초청이 아닌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스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한 위치에서 국제관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다른 중견국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과 외교력을 결합한 한국의 전략은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룬 성과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입니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의 결정을 따르기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질서 형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군사적인 면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최근 개발된 KF-21 보라매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대한 그의 의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제품을 선택하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파워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초청은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행위자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성장은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역시 놀라운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K-파프가 K-드라머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K-텍, K-디펜스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기술 혁신 능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방위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실용적인 외교 전략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방위산업 수출에서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섭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지원 등 포괄적인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구매국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외교적 균형감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은 많은 국가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초청은 이러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문화적 영향력과 기술력, 외교적 능력이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다른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K-방역의 성공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기술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오히려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성과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의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성과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K-파프로 시작된 관심이 K-텍, K-디펜스로 이어지는 현상은 한국만의 독특한 성공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은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초청은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그늘에 머무는 국가가 아닌 세계 질서를 함께 이끌어가는 주요 행위자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더 큰 성장과 혁신이 기대됩니다. 이미 한국은 많은 국가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발전 경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 몇 년 만에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산업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의 능력이 방위산업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도 매우 영리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구매국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양국 간의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초청은 이러한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강대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더 큰 성장과 혁신이 기대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새로운 롤모델로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리더십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공학,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방위산업에서도 큰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에 적용된 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 혁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입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긴밀하게 연결된 공급망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방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러한 산업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학기술 중심 정책은 한국의 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우주 산업 발전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는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지상을 넘어 우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럼프의 초청은 이러한 한국의 종합적인 국력 신장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한국이 보여줄 혁신과 발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미래 산업의 리더로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글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철저한 계획과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명확한 비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한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한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이끌었고 트럼프의 초청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 큰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한국의 저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으로 제 분석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 믿습니다.